네,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. 어, 홍콩 시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홍콩 시위가 날로 좀 거세지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원래 주말에만 하던 시위가 요즘은 평일에도 계속되고 있고요. 그리고 사망자도 나왔고 실탄 발포도 있었습니다. 조준 사격이 있었죠. 일각에서는 뭐 우리 6월 항쟁 혹은 5.18 사태, 5.18 민주항쟁 여기랑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홍콩의 시위에 참가도 하셨던 분입니다. 또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계신 분이고요.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홍콩 시위에 참여하셨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죠? 홍콩에 여러 번 가신 건가요? 지금까지 4번 다녀왔습니다. 8월 18일 날 그 빅토리아 광장에서 170만이 모였었는데요 예. 그때 한번 다녀왔었고요. 예. 저는 뭐 촛불혁명 연구자니까 홍콩 시위가 촛불혁명을 얼마나 비슷한지 다른지가 좀 관심이었거든요. 네. 그때 가본 결과는 그때만 8월 달만 하더라도 한국 촛불혁명과 거의 같은 평화 집회였습니다. 음. 그래서 뭐 촛불 때도 그랬지만은 네. 서로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친절하고 질서 잘 지키고 상대 존중하고 네. 엄마들이 유모차에 애들 싣고 나오고 그런 것처럼 홍콩도 엄마들이 아기들을 안고 나오고 그랬었는데요. 네. 그다음 두 번째는 8월 31일, 9월 1일 갔었는데 그때는 한번 다녀오니까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네. 왜 저렇게 정부에 저항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가지고 민간인권 전선의 부의장 옹익모를 좀 만났었고요. 돌아올 네. 때는 공항에 막혔었는데 그때 공항을 가는 길 속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민들을 봤는데 홍콩의 피플 파워 이런 걸 봤던 것 같고요. 예. 그때 뭐 아시아의 새로운 민주주의 이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는 최근에 뭐 테러를 당해가지고 더 유명해진 그 민간인권 전선 민진이라고 하는데요. 의장 지미샴하고 대담을 추석 이틀 전에 가지고 한번 했습니다. 9월 10일 날. 네. 그래서 그때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지미샴은 10월 16일에 테러를 당했었죠. 그리고 뭐 국제 뉴스에 됐던 것 같고요. 네 번째는 10월 5일 날 복면금지법이 시되고 사실상 겸령이 내려졌는데요. 그때 뭐 한번 다녀왔습니다. 공항 철도하고 전철 게 토요일인데 전면 중단되고요. 이때부터 홍콩은 점점 80년의 광주같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에 나온 화면을 보면은 시위의 양상이 굉장히 격렬해졌습니다. 양쪽 다 시위대도 마찬가지고 진압을 하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.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평화로운 촛불 집회 그런 양상하고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? 예, 일단 홍콩 시위는 한국 민주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뭐 그 80년 광주 그리고 그다음에 87년 민주화 16년 촛불 이렇게 갔다면 저 홍콩은 8월 달까지만 해도 그냥 평화적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80년 광주처럼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10월 31일에 북경에서 중국 공산당 중앙회의 4차 전체회의에서 네.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좀 기대가 있었는데 캐리람도 경질을 하고 네. 일단 홍콩 시민들 73%가 캐리람 반대하고 있으니까 네. 좀 그리고 좀 강경 진압에서 좀 유화책이 나오지 않을까 시진핑 정부에 의해서 그런데 현실은 전혀 거꾸로 한 거죠. 그냥 시진핑 음. 정부가 캐리람을 재신임하고 강경 진압을 더 심하게 하게 되고 홍콩은 겉으로 보면 갈등은 그냥 시민들하고 홍콩 경찰, 홍콩 시정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홍콩 시민들하고 시진핑 정부의 싸움인 거죠. 이게 네. 갈수록 뭐 시간이 분명해지는 것 같고요. 최근에는 국가 폭력이 강해지고 그다음에 경찰이 조준 사격도 하고 11일 날 한 명이 실탄을 조준 사격해가지고 맞았죠. 그리고 네. 12일 날 중문대에서 또 한 명이 가슴에 총탄을 맞은 사실이 좀 확인되고요. 그렇게 네.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게 그렇다면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콩 시민들과 중국 정부와의 어떤 싸움이라고 보면은 어 이게 해결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.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세요? 네, 그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뭐, 그 홍콩은 인구가 740만이고요. 네. 중국은 13억이고, 뭐, 일단은 그 힘에서
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지금은 뭐 제2의 천안문 사태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홍콩이라는 곳은 이게 서구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? 네, 서양인들도 되게 그렇죠. 많고 이게 언론에 열려 있단 말이에요. 그래갖고 뭐 이게 뭐 천안문 사태 이런 때까지 비극적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보면은 양쪽 다 지금 점점 더 뭐랄까요, 그 폭력적인 양상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. 이 지금 시위대가 원하는 거는 정확하게 뭡니까? 뭐 캐리람 퇴진 뭐 이 정도까지를 원하는 건가요? 뭔가요? 네, 캐리람 퇴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송환법은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9월 4일 예, 날이죠. 그건 이미 얘기가 그다음에 나왔죠. 예. 그 뭐지 행정장관 직선제거든요. 네. 6월 달에 이제 처음에 민간인권전선에서 처음에 이야기는 행정장관 경질 사임을 하야를 주장하려고 하다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 인물이 아니라 제도다. 네. 그래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했었고요. 예. 그리고 뭐지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 독립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. 자기들도 네. 중국 사람이다. 대신에 여기는 보통 선거가 진행되는 그 영국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이 자유주의적이고 그다음 민주주의 전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합의했던 대로 일국양제를 그냥 합의했던 대로 50년 동안 1997년부터 2047년까지를 좀 보장해달라. 네. 자치를 좀 보장해달라. 이런 것들이 홍콩 시민들이 요구 같습니다. 그걸 지금 시진핑 정부가 어기고 있는 거고요. 네. 그러면은 그 시진핑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한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이 시위를 군을 투입해서라도 진압하는 방법이 있고 어느 쪽으로 방향이 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 지금 뭐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요.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? 아니 10월 31일에 그때 그 공산당 네.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좀 합의 자기들은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보면 일국양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일국양제가 아니고 원차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홍콩의 기존의 제도와 법, 역사를 무력화하겠다. 그래서 중국화하겠다. 이런 게 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. 네. 일국양제라는 게 결국 뭐 덩샤오핑이 했던 정책인데요. 지금 시진핑 체제에는 그게 좀 허물어지는 것 같고요. 네. 더 좀 근본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뭐 1842년에 아편 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이 체결되면서 홍콩이 이제 할양되고 그때부터 홍콩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던 건데요. 네. 지금 좀 최근에 보면 시진핑 정부가 생각하는 건 그게 1842년 난징 조약 이전의 체제로 돌리겠다. 그러니까 뭐지 이제 그때 보면 중국이 대국이었고 아시아의 패권 국가였고 네. 아편 전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영국도 자기들이 이기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네. 난징 조약을 뭐 전쟁을 해보니까 중국이 종이 호랑이구나. 이때부터 중국이 근현대사에 쇠퇴하기 시작했던 건데요. 그걸 되돌리겠다 이런 게 지금 시진핑 정부의 근본적인 의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결국은 시위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강도가 높아진다면은 군 투입이라든가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, 교수님은? 군 투입은 안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요? 이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. 그게 시위가 격렬해지고 그다음 저항이 경찰력으로는 되지 않을 때 네. 어느 정부나 군대를 투입하는 건데요. 네. 지금은 그게 아마 그 제보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옷을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. 그런 그렇게.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죠. 예. 네. 그러니까 지금 거기 그 경찰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. 네. 시대는 뭐 이제 맨손으로 싸우는 사람들인데 끼해야 뭐 그다음에 뭐 화염병 정도, 쇠파이프 정도 들고 있고 저쪽은 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뭐 중국 중앙정부가 서구 사회의 그 비난을 받아가면서 가지고 굳이 군대를 투입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위대도 지금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게 방송에서 나오는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. 예, 또 하나는 저희들도 깜짝 놀라는데 홍콩 시민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도 훨씬 더 지속적으로 좀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예, 예. 자기들의 가치와 예. 민주주의 이런 것 때문에 왜 싸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지금 거기 현장에 있는 시위 참가하는 사람들은 10대, 20대, 30대 초반들까지 청년들이 많은데요. 예.
이 사람들은 또 위세대 50대, 60대하고 달라가지고 그 47년 이후에도 2047년 이후에도 살아야 되니까 홍콩에서 네. 이때 자기들의 체제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들 삶이 망가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기들 요구도 우리 그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1997년에 기본법이 합의했던 대로 네. 보통 선거를 통해서 직선제를 약속했던 대로 시행해다오 이런 예. 요구거든요. 네. 예. 그럼 결국 국제사회의 중재 뭐 네.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? 네, 일단 뭐 지금 홍콩 시민들이 그렇게 뭐 저항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어제도 그 12일 날 중문대에 대규모 경찰들이 난입했었는데 그때도 전 지구적으로 뭐 교수, 연구자 이런 사람들이 그 어제 홍콩 시간은 오후 1시까지 서명을 받았거든요. 네. 서명. 네. 이런 것처럼 홍콩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세계 시민사회가 좀 중심적으로 좀 홍콩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정부를 조금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. 안 그러면 그 끝이 네. 너무 그 파국이 너무 눈에 뻔히 보이니까요. 그 파국이라는 게 그러면은 이 시위는 계속되고 공권력이 진압을 하고 결국 그 상황이 지속되는 걸 파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? 뭐, 80년 광주 이럴 때도 생각해 보면, 네. 그 총칼을 가진 그 국가 공권력을, 근데 국가 폭력을 행하는 그런 뭐 정부를 시민이 이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네네. 그러면 그게 뭐, 결과적으로는 광주 같은 이런 뭐 참사를 겪게 될 텐데요. 그 나중에 역사적으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. 지금은 홍콩이 그렇게 가지 않게끔 세계 시민 전체가 나서서라도 네. 말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군 투입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지금의 네. 공권력으로도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지금 보면 의문사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총기 그 경찰의 조준 사격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요즘 소셜미디어로 현장을 다 볼 수 있으니까 예. 전 세계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 홍콩 경찰의 폭력성 이런 것들은 지금 자체가 이미 더 이상은 파국 막아야 하는 지금도 파국의 상황이 가 있는 것 같고요. 그걸 막아야 하는 게 세계 시민사회의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오는 24일에 홍콩 구의원 선거가 있죠. 네네. 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? 네. 그래서는 하나 알려드려야 될 건 지금 이번 일요일 날 용산역에서 그 가톨릭하고 종교계가 나와가지고 네네. 홍콩 시위 지지 미사도 하고 네. 그 시민들 레논벽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. 방송에 나왔으니까 조금 그걸 좀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4일에 지금 선거가 있는데 언제나 선거는 공정하게만 치루어지면 역사적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. 네네. 어느 나라 선거를 할 것 없이. 그래서 지금 공정선거가 치러질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. 만약 그렇게 되면 뭐 피플 파워를 실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지금 공정선거의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고요.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는 조시아웡 이런 사람들 결국은 입후에서 실패했거든요. 네네. 방해를 해가지고. 그리고 뭐 안보를 핑계로 선거를 연기할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지금 뭐 경찰의 폭력성을 보면 공정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ADN 같은 데서는 알겠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세계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였습니다.